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 지난 학습활동지에서 못했던 게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정리해보기 단원이 지난 수업 영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채워보고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했었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물질이라고 했어요. 순물질.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화학식으로 적을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뭐 철, 구리, 금, 산소, 탄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질은 혼합물이 될 수 없겠죠. 우선 아래부터 봅시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했었는데, 혼합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질, 이 혼합물도 물질인데, 그러면은 한 가지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물질도 순물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은 순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물질은 화학식으로 적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산소, 철, 뭐 금, 알루미늄 등등이 되겠습니다. 혼합물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물질의 여러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 다음에 그 아래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왜 배우냐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배우게 될 건데,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보게 될 거냐면,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지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순물질의 예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잘 적어놨겠지만 같이 함께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것 중에는 구리선도 있었고요. 구리선, 그리고 순금 반지, 또 뭐 산소 등등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마음껏 적어도 괜찮아요. 다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혼합물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혼합물에는 뭐 우유, 빵, 그리고 암석, 주스 등등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오늘 배울 밀도가 무엇인지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02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밀도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밀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이 값은요, 물질마다 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값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값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겠죠? 이 값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밀도의 단위는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주로 사용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단위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지에 잘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보자면 밀도는 질량을 앞에 적자면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되겠고, 이것은 즉 어떤 걸 말하죠?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밀도를 구하는 식은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이 값이 되겠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그리고 단위는 주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한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밀도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번엔 밀도를 직접 구해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미리 한 개를 찍어왔어요. 액체 물질의 밀도 측정 실험 영상을 찍어왔으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 아래 원래 표가 있을 거예요. 표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값을 작성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체의 밀도를 구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재료는요, 여기 아래 전자저울, 그리고 파란색 색소를 탄 물, 그리고 빨간색 색소를 탄 에탄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액체의 부피에 따른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각 액체의 밀도를 구해보는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란색 물부터 측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울을 켜주고요. 자, 저울을 켰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액체의 밀도만 잴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비커를 올려주고 0점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채워지는 이제 양에 따라서 무게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0g이라고 나와 있죠? 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물을 제가 20ml 정도만 30ml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ml를 따랐을 때 물의 질량은
29.5g, 29.4g이네요. 29.4g. 자, 그럼 이번엔 60ml까지 채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60ml까지 채웠을 때 살짝 좀 넘친 것 같으니까 자, 좀 따라내 볼게요. 다시. 자, 60ml까지 찼을 때 질량이 58.4g이네요. 58.4g. 좋아요. 한번 밀도는 우리 이따가 실험 영상 끝나고 나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에탄올의 질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0점을 맞춰주고요. 0점을 맞춰줬죠. 0g. 그래서 에탄올 30ml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 30ml. 에탄올 30ml를 넣었더니 19.6g, 19.7, 19.6 왔다 갔다 하네요. 네, 19.6g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g. 아까 물이랑 살짝 다른 값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에탄올을 60ml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ml까지 채웠을 때 보면은 41.7g, 41.7g까지 질량이 증가했네요. 자, 그러면은 에탄올 질량을 구하는 건 또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방금 측정한 물의 질량, 그리고 에탄올의 질량, 그리고 물의 부피, 에탄올의 부피를 잘 학습지에 기록을 해보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우리 밀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밀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실험 영상 잘 봤죠? 그래서 액체 물질의 밀도 아래에다가 잘 기록을 해보고요. 다음 고체 물질의 밀도 두 가지 고체 측정을 해볼 건데, 하나는 철, 그리고 하나는 알루미늄, 두 개 고체를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실험 영상을 찍지 못해서 1학기 때 썼던 가상 실험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A, C가 철이고요. B랑 E가 알루미늄인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고체의 질량은 저울에 올려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133.79g이 나왔네요. 다음에 이 고체의 부피는요, 이 고체를 물에다가 넣으면 이 물의 부피가 늘어난 만큼이 고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담궈 보면은 부피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밀도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제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이렇게 7.87g/ml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부피의 단위는 ml를 썼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도 ml가 되겠습니다. 다음 C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 넣어서 측정을 해보면은 똑같이 밀도, 질량은 23.61g, 부피는 3ml 해서 밀도는 7.87g/ml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의 밀도는 둘 다 7.87g/ml로 같은 거로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알루미늄을 빠르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질량 13.5g, 부피 5ml, 그래서 밀도는 2.7g/ml. 두 번째 알루미늄 측정을 해보면 질량은 32.4g, 부피는 12ml, 그래서 밀도는 똑같이 2.70g/ml. 이렇게 해서 물질을 철은 둘 다 7.87g/ml, 알루미늄은 2.7g/ml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아래 부분에 고체 물질의 밀도를 측정한 값을 미리 한번 적어 보고요. 선생님은 미리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값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물의 밀도는 실제 값은 약 1 정도 됩니다. 1.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물의 밀도가 1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1이 됩니다. 다음에 에탄올의 밀도는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에탄올의 밀도는 0.78 g/ml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값을 보면 우리가 직접 실험한 값은 물이랑 에탄올이랑 값이 조금 다르죠. 이 다른 이유는 우선 이 밀도 중에 이 부피라는 값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온도가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1이라고 했던 게 4도씨에서 밀도가 1이 되는데 선생님이 직접 재본 물의 온도는 25도씨였어요. 25도씨. 여기서 차이가 조금 생겼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25도씨에서 0.78 g/ml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선생님이 물과 에탄올 실험을 할 때 물은 파란색이었고 에탄올은 빨간색이었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투명하면은 동영상으로 잘 안 찍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잘 이렇게 촬영이 안 돼서 선생님이 안에 색소를 조금 섞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색소를 섞는다는 것 자체가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실험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대충 색소는 무시하자 라고 하고 이렇게 측정은 했지만 이 색소를 넣은 것에서부터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부피를 정확하게 30ml, 60ml로 못 맞췄던 것도 있죠.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이랑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은 7.87, 알루미늄은 2.70이 정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각각의 물질의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 제일 작은 거는 에탄올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은 물, 그 다음은 알루미늄, 그리고 그 다음은 철. 이 철 순서로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물질을 비교를 해보면요, 물 같은 경우에도 부피는 2배 달라졌는데 밀도는 거의 일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2배나 커졌는데 밀도는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철도 마찬가지로 부피와 질량이 달라졌는데 밀도는 똑같고요. 알루미늄도 부피와 질량이 달라졌는데 밀도가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볼 때 우리가 밀도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조금 살을 붙여서 말을 해볼게요.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가 달라져도 같은 물질의 밀도는 일정하다. 근데 이건 순물질일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썼던 물, 에탄올, 철, 알루미늄은 모두 순물질이죠. 순물질의 경우에는 밀도가 일정하고요. 혼합물일 경우에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밀도를 가지고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래 정리해보기 해보면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했고요. 애플 펜슬이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자, 그럼 이 아래 정리해보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리해보기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잠깐 충전했으니까 되려나? 단위 부피량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하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그리고 밀도의 단위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하냐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가 달라져도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그 출석 단어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의 단어라고 하니까 오늘 배울 핵심 개념 이런 것들 적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출석 단어. 오늘의 출석 단어는요, 제가 충전이라고 할게요. 충전. 오늘 애플펜슬 충전이 덜 됐으니까 출석 단어. 이거 설문지에 꼭 적어주세요. 충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밀도의 성질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거 배울지 잘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